춤이 자꾸 생각나요. 아,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한 11살 때부터 마이클 잭슨한테 빠져가지고요. 옛날에 이제 브레이크 댄스를 조금 했었어요. 비보이였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작을 해서 20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렇게 좀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조님. 아, 찰스구나. 우리 찰리 왔구나. 잘 왔어요. 반갑습니다, 엘리님. 네, 우리 찰스 웃는다. DJ는 아니고요. 비보이였고, 그걸 하다가 이제 10대 후반 때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20대 초반 그때부터 이제 못했죠. 은퇴를 했죠. 네, 9월에는 또 이제 날짜랑 시간을 새롭게 해서 한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늘부님 어서 오세요. 늘부님이 혹시 거기 계시지 않나요? 저기 제주도에 계시지 않나요? 삶이 스펙타클이요? 에, 스펙타클했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되게 좀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존재에 대해서 갈등을 하면서 아, 서울이세요? 죄송합니다. 제주도에 계신 분하고 제가 좀 혼동을 한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외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춤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밴드도 만들어서 밴드도 하고 그랬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님이 저도 그랬어요 말씀하셨는데 밴드 하셨었다고요? 뭐를 말씀을 하시는지? 아, 이중적인 생활 조금? 노래요? 노래는 나중에 음악을 좋아했다기보다 예, 그렇죠. 음악도 근데 보컬이었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하고 수도원 가기 전의 목소리하고 많이 달라요. 예. 수도원 들어가기 전에 목소리는 되게 높았어요. 톤이 되게 높아가지고 쭉쭉 올라갔었는데 높은 음이 잘 올라간다고 뽑혔는데 보컬로 뽑혔는데 얼마 뒤에 잘렸어요. 잘린 이유가 낮은 음이 안 된다고 잘렸어요. 어이가 없죠? 고음이 잘 돼서 뽑혔는데 저음이 안 돼가지고 잘렸어요. 지금도 높아요. 지금 높은데 이게 이제 수도원에서 뭐 후두염, 성대결절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제 많이 두꺼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좀 이제 모기 소리 그런 거였죠. 무중량매님, 무라는 게 존재하나요? 무라는 게 존재한 무가 아닌 게 아닌 건가 하는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무라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없을 무자 이제 보통 없을 무자를 쓰죠. 없을 무자를 쓰는데 이게 지금 현대에 와서는 한자 단어가 없을 무자 그거 하나로 좀 통일된 감이 있는데 사실은 한 3가지 정도의 무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카페에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좋은데 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있음과 없음이란 뜻이잖아요. 있을 유자와 이제 없을 무자가 되잖아요. 없을 무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없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진짜로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로 없는 것을 개념화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없는 것? 이게 없을 무를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로 없는 것은 개념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없음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없음에 해당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경전 같은 데 나오는 무자는 보통 있다 없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실체가 아니다, 뭐 환이다 이런 의미로 또 많이 쓰였죠. 이런 의미로. 그래서 무라는 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가 있다.
그래도 무에 해당하는 개념이 또 있는 거고요. 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에 해당하는 개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문자죠. 언어도단이고 개념을 사용을 해서 지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불가능해요. 진짜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없는 것에 대해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도움이. 지구별 여행중님이 스님이 되면 마음 공부 더 잘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이제 스님이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님들, 수사님들 되게 존경하는데 제가 또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이게 좀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하면 전업수행자고 사실대로 이제 그 수행의 현장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게 치열한 어떤 구도의 현장이에요. 특히 이제 깨달음을 갈고 닦으시는 스님들의 경우에 정말 많은 그 치열한 이제 수행들을 하시죠. 사실 이제 카톨릭 수사님들은 조금 결이 달라요. 수행이 어떤 이제 깨달음이 추구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느님하고 합일 이게 사실은 같은 건데 결이 조금 다르긴 해요. 결이 조금.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정신세계의 깊은 명상 안으로 침잠하고 막 하는 그런 생활은 이런 어떤 이제 스님들의 생활, 선승들의 생활이 조금 더 그쪽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고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어떤 하나의 하느님과의 합일, 그 다음에 하느님의 뭐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이쪽은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수사님들의 삶이 조금 더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사실. 그러니까 스님이 되면 마음 공부가 더 잘 될까요? 그래가지고 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나한테 안 맞으면 못 버텨요. 도망가요. 못 버텨요. 아유, 주은이 왔구나. 주은이 왔어요. 네. 아, 관리실 로고에 살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코리아 제가로 되어 있네요. 코리아 예가인데 써있는 거는 왜 그 발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리아 제가님. 반갑습니다. 로고에 계시는군요. 정말 반갑네요. 제이드님이 갑자기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것도 관념들의 방해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하나의 현상이 나타날 때 그 물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애들은 이제 다 관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관념들이 특히 이제 우울한 느낌하고 관련이 될 때는 육체 내에서 신체에서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어요. 그 반응이.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도 이제 흐름도 변하고 막 하면서 우울에 빠지죠. 어찌됐든 간에 관념의 활동이 맞기는 맞아요. 관념의 활동. 무중명매님이 무신론자 맞으신 거예요. 진리를 찾으시는 거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볼게요. 저는 이제 유신론, 무신론이라는 어떤 그 범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코미디거든요. 왜냐면은 신이 있다 없다로 말을 하기 이전에 신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신론과 무신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이 뭐냐? 신인데 뭐를 갖다 신이라고 부를 거냐? 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개념을 있음이라고 규정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개념을 없음이라고 또 규정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유신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편하겠네요. 그죠? 수도원 생활도 사회생활 아닌가요? 예, 맞아요. 거기 사람 사는데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 비우는 법이요? 비우는 법은 이제 너무 조급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때 최선의 방식으로 비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체험, 그 다음에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고, 어떤 사람은 또 진짜 아프게 맞아봐야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비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 순간 마저도 사실은 비우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자꾸 채우고 있어요. 일종의 집착이고. 그러니까 일단은요, 비우는 법을 모르겠어요 라는 그 마음 자체를 갖다 잘 들여다보신 다음에 과연 비우는 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고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을 거예요. 김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3의 눈도 변성의식 중에 하나인가요? 네. 의식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신기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갖다 변성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3의 눈은 이제 보통, 어디 보면 뭐 여기, 아니면 이제 손과체, 이거를 갖다가 그 제3의 눈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 이전에 이제 영성 전통에서는 제3의 눈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전시한, 모든 것을 보는 눈, 이게 사실 배면의 알을 뜻해요. 명상 공부하다 보면은 그 체험되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안으로 표현을 했었고, 이 전시안이 어떤 이제 육체 안에서 차크라 에너지 반응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 제3의 눈이라고 이제 부른 거죠. 영안이 띄어진다 그러기도 하고. 일종의 변성의식 현상인 거는 맞습니다. 일상의식에서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선혜님, 반갑습니다. 선혜진님. 네, 그거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오늘. 호행님, 그래요. 그 영상 그거 찍을 때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본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존재의 잔상이 좀 짧아가지고 자꾸 이제 그때그때 이제 흘러가는 말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이제 어떤 영상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좀 늘어질 수 있고요. 대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대본을 숙지를 해서 그 대본을 가지고 짧은 영상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찍는 거죠. 지금 라이브 방송 때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매직프리님이 마음 공부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가 되든지 마음 공부로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몸 공부로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공부가 되든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확신하시면 돼요. 이게 체험이 없이 그냥 신념부터 가지는 게, 믿음부터 가지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것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게 마음 공부죠,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무기력증이요? 무기력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방에 어떻게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기력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단순히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면 혹은 마음의 문제라기보다 몸의 에너지하고도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이 있으신 분들은 몸의 에너지를 갖다가 좀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태양신경총 부위를 갖다가 자주자주 마사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수련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무기력증에 대해서도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다뤄볼게요. 나중에 무기력증에 대해서도. 영구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렇죠. 원니스님, 모든 게 가능하다고 확신해요. 확신하세요. 가능해요. 인원님이 거절당하고 차이는 게 두렵고 창피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까요?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 와 관련된 관념인데, 이거는요, 관념 분석이 필요해요. 이거는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거다,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일단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내 기준이 뭔가, 그 다음에 왜 나는 이런 인연들만 반복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념이 만들어낸 현실 출력 회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거절당하고 차이는 게 두렵고 창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 힘든 겁니다. 저게 이제 본인이 쓰신 글에 본인의 카르마가 드러나 있어요. 관념이. 거절당하는 게 차이는 게 두려워, 창피해. 그래서 차라리 만나지 않을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래요, 이너님. 자세히 한번.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명상은요, 사실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없어요. 일상이 명상이기 때문에 뭐 깨달음을 위한 뭐 명상, 신과 합일하기 위한 명상,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명상은 그냥 우리의 본래 존재 상태가 명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신의 어떤 표현 방식이 명상인 거고 궁극실제의 표현 방식이 명상인 거예요. 명상인가요?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나를 찾는 과정,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는데 명상과 일상을 일단 분리시키지는 마시기를 바래요. 명상과 일상을.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제 넘어갔네요. 근데 그 전에도, 아이고, 이게 채팅이 올라와 버렸네?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게임이즈 라이프님이 다른 유튜버님들도 보시는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이 보지는 못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보지는 못하고, 뭐, 나탐님, 그 다음에 뭐, 김상훈님, 이런 분들 알고는 있죠. 예. 훌륭한 분들 알고 있습니다. 야, 라이브님이 성소수자들의 인연관계는 더 복잡할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글을 쓴 제 자신의 관념이 투영되는 걸까요? 두 개 다 일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연관계가 복잡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 전체 고정관념도 거기에 참여를 해요.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이렇게 범사회적인 고정관념에 내가 어떤 성소수자인데 내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관념 때문에 자꾸 이제 위축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인연관계가 조금씩 더 복잡해질 수는 있는 겁니다. 복잡해질 수는 있는 거예요. 배부른 고양이님이 육아를 하고 있는데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게요. 일단 저는 애가 없어요. 릴리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릴리는 강아지고요. 릴리. 예전에 저랑 이제 친한 어떤 신부님, 수녀님들하고 환담을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주 3옥 그 형태가.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털어놨던 말이 뭐였냐면은 신자들이 제발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남편이나 부인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난감하시대요. 왜냐하면 신부님, 수녀님들은 결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육아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뭐라고 똑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마디 이제 해드린다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 많이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얘기 막 그런 거, 아유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아유 저놈 저거 나중에 저거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막 그 자식 걱정한다고 어디 가서 뭐 기도하고 막 하시죠. 그런데 이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함정이 자식을 걱정해주고 있는 그 동안 그 자식을 내가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무언가 부족한 어떤 그 존재로 인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자식을 도와주려면, 내 자식을 위해서는요, 그런 식의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이 있으면 내 아이를 보다 이제 온전한 존재로 계속해서 인식을 해주시는 거죠. 진짜로 내 안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알미 확고해질 때까지. 그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 과정에는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건 현명하게 잘 하면 되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내 아이를 부족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을 일단 멈추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둥이님이 거울 명상하면 기분이 더 나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에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거울 명상을 갖다가 이제 할 때
지금 내 의식의 중앙 무대가 탄탄하지 않으신 분들은 감정이 이제 드러날 때 그것을 잘못하면 먹힐 수가 있어요. 빙이 된다 그러죠. 아니면 뭐 씌운다거나. 그래서 거울 명상을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의식의 중앙 무대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거. 자, 시간이 지금 이제 막 조금 더 이제 흘러가는데, 그러면은 본 방송을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메시지들은 나중에 다룰 겁니다. 콘텐츠로 만들던 뭐가 되던 해가지고 다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전에 오늘 본방 들어가기 전에 써니즈님하고 했던 합방 그날 있었던 일들, 이제 그날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보시는 또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아예 그냥 뭐 이번 기회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그날 저희가 써니즈님하고 찍으려고 스튜디오로 이동하던 중에 제가 몰고 가던 차하고 뒤에서 이제 택시가 받았어요. 저희 차를. 그래서 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었죠. 교통사고가 난 상태에서 한 3-40분 정도 도로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수습을 하고요. 수습을 하고 차를 갖다 공장으로 보내고 이제 급히 찍으러 간 거예요. 써니즈님하고 찍으러 간 거예요. 찍으러 가서 제가 이제 그 영상 보시면은 이 목 부분 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목 부분하고 이게 갖다가 허리랑 그쪽으로. 그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나고 바로 찍으러 간 거예요. 교통사고를 나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 들으신 분들 몇몇 분들이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을 갖다 놓고 이제 찍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채널에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써니즈님하고 어떤 식으로 찍을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그 컨셉을 갖다가 나누는데, 단순한 어떤 이제 인터뷰 형식보다는 사실 이제 좀 강의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래야지 조금 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한정된 시간 안에 이제 좀 명료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의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대본을 만든 거죠. 어느 정도의 그 틀,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찍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블릿을 자꾸 이제 보게 되는데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시다면은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그게 이제 불편하셨으면. 다람쥐님이 뭔가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러고 있었죠. 고개 이러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목이 이렇게 좀 나가가지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태블릿. 그래서 단순히 인터뷰를 하면은 제 자유분방한 어떤 특성상 말이 일로 튀고 절로 튀고 막 그럴까봐 그걸 갖다가 좀 짜가지고 간 겁니다.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을 짜가지고 간 거죠. 짜가지고 간 거죠. 아니에요.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불편하신 분들을 또 존중을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의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할 만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만 하니까. 존중받아야죠. 그런 부분들. 하루님이 세상은 환영이라는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조금 깊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게요. 세상은 환영이라는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 질문이 나타나기 위해서 세상에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되든 존재는 그 존재 그 자체로 모든 존재에 의미가 있어요. 많이 안 다쳐. 예, 같이 타고 있던 데이스타님은 이제 허리가 조금 나가시고 저는 이제 목 쪽 조금 나가셨었죠. 목이 좀 나갔었죠. 아니에요. 불편해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이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불편한 거고 그런 거죠. 이렇게
후유증, 인후? 후유증은 뭐 아직은 없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이걸 찍을 때는 30분 전에 차량 받고 바로 찍으러 갔던 거기 때문에 그날은 조금 이제 아팠는데 그 이후에 몸 잘 추스려갖고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네, 제이디님, 모든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예요. 모든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의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저를 심상을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땅이 왔구나. 땅이 안녕. 자, 이제 마지막 채팅창 내용 일단 마지막 하나 하고 본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문혜님이신가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지금의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명상이 저는 효과가 있는데 제 의견을 이제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생각과 어떤 그 나라는 것은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분리시켜서 나아가는 게 맞아요. 분리시켜서 나아가는 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 지금 목이 안 좋아갖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나한테 이제 효과가 있으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러한 방편들을 갖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명상법이 뭐 모든 것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효과 있는 데까지 효과 있으면 되는 거죠. 효과 있는 데까지 열심히 즐겁게 즐기면서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루루님이 답을 모르는 의문이 생길 수 있나요? 의문이 나타났다라는 건 그것에 대한 답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답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알려지게 될 거예요. 아, 니르바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봬요. 아, 목찜질 좋습니다. 목찜질 할게요. 뭐 뜨거워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원니스님? 예,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에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했던 그 내용 중에 올라왔던 이제 그 개별 어떤 그 대답들, 여기에 피드백을 오늘은 2개를 준비를 했어요.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그 이 2개 내용이 너무나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해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음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그 질문이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돌이표 같습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생각과 분리도 되고 주시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모든 게 사랑으로 수용되기도 하다가 작은 사건 하나로 다시금 쉽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책이나 법문을 하도 많이 보고 들어서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겠고 뭐가 문제였는지도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게 맞는지 의문이고 지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물음이었기 때문에 댓글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 한번 다뤄볼 거예요. 한 번에 와르르 림포포님이 한 번에 와르르. 아, 써니지님하고 좀 그게 이슈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분이 이제 말한 거를 갖다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핵심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핵심적인 현상이 바로 불안정성이에요. 불안정성이에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생각하고 분리도 되어보고 그 다음에 주시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사랑으로 수용되다가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또 공든탑이 막 무너지는 느낌이고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쭉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를 반복하고 계세요. 그렇죠? 반복하시잖아요. 지금. 자, 볼게요. 이 불안정함 때문에 지금 결국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건데 이전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불안정성 자체를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불안정성 자체를 다른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내가 긍정적인 상태였다가 부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긍정적인 상태였다가 부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꿔볼게요. 내가 긍정적인 상태에 항구하게 머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은 동시에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그 반대로도 가능해요. 바로 내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도 그 부정성 안에 항구하게 머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가의 그 유명한 가르침이 있죠. 격언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간다. 항구하지 않아요. 항구하지 않아요. 이 불안정성 혹은 불확실성은요. 나를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해요. 나를 살리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요. 목이 오늘 제가 그 영상을 또 찍고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항상 좋을 수가 없고 감정과 상황에 기복이 오듯이 항상 나쁠 수가 없고 항상 괴로울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초긍정성은 엄청난 조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 있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중도하고도 같은 거예요. 초부정성.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항상 좋을 수가 없고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이 감정이 상황에 따라 기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듯이 항상 나쁠 수가 없고 항상 괴로울 수가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항상,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괴롭다면 그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 그것의 상대적인 어떤 그 개념인 그 긍정성, 좋은 것, 이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것들이 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역할과 임무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하고 임무를 완수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그라집니다. 사그라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에서 좋은 그게 있었습니다. 물어봤개님이 항상 행복할 수도 없을까요? 자, 볼게요. 항상 행복하려면요, 행복과 불행을 초월한 상태의 행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바로 항상 긍정적일 수 없고 항상 부정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품어안는 마음으로부터 나타나요. 일원성의 마음이 발현될 때 그렇게 돼요. 발현될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치지 않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는가? 결국 이와 같은 상대성의 이치를 깊이 이제 습득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유를 갖다가 잘못하게 되면 자칫 뭘로 빠질 수 있다?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허무주의로. 좋은 것도 보장이 없고 나쁜 것도 보장이 없다면 뭐하러 열심히 사는가 이렇게 돼요. 그저 뭐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건 진짜로 진정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방어기제로 나타나는 도피의 삶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일종의 방어기제. 이거 제가 채팅창을 봐버려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네, 증관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증관님? 채팅에 쳐주시면 쳐주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진정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체험하면은 중도를 증득하게 됩니다. 중도를 증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름만 그런데 중도이지 결국 한쪽으로 교묘하게 치우쳐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양변을 여의고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 뭐냐면 비이원성을 꿰뚫어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걷고 계시는 이 길이 바로 이제 이러한 자유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굳은 이제 신념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네, 타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을 쓰신 이제 분께 드리고픈 말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볼게요. 이처럼 계속 반복되는 도루묵의 패턴은 나한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지겨운 현상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계속. 가장 깊은 차원의 진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하나의 도루묵되는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 도루묵이 계속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유이자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 자체를 위해서 나타납니다. 이 상황 자체, 이 상황에서의 내 존재 상태가 목적이라면은 내가 이토록 지쳐하는 게 잘못일까요? 여러분, 민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다시 한번 사유해 봅시다. 이 상황 자체, 내가 지쳐하는 이 상황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표현되어 나타나는 게 전체성 안에서의 존재의 목적이라면 내가 그렇게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뭐예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은나무님, 개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개아의 입장에서는 눈물 흘리는 이것 자체가 이 눈물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무를. 진짜예요. 자,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와,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야, 이 녀석 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렇죠. 길게 보면은 결과로부터 펼쳐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힘든 일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힘든 상황의 역할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으면 죽겠을수록 이 상황 자체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와,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게 허용이에요. 와, 칭하다, 힘들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얘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 존재가, 내 삶이, 관념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 마음은요, 허탈해가지고 이제 포기에 가까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허용의 마음이 진심으로 발현될 때 어떻게 된다?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배정욱님이 이 녀석이 누군데요? 물어보셨는데요. 네, 힘든 상황 그 자체를 이 녀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힘든 상황. 역할에 너무 충실하죠, 타로님? 크리스탈님이 지 역할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배역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오랜만에 맡은 배역이라. 그 얘기는 또 뭐냐면 그만큼 내가 들여다보아야 할 어떤 의미와 가치들이 그 안에 중요한 녀석이 숨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그렇죠? 이하님이 너무나도 억지로 허용하게 돼요. 네, 허용은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허용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스킬이 아니에요. 스킬이 아니라 일종의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서라는 것은 이제 나한테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만들어져야 됩니다.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때까지 조금 시간과 이제 과정이 걸리겠죠. 조금. 자, 그래서 허용의 마음이 진심으로 발현될 때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새로운 변화라는 상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변화라는 상을 인식하는 마음은 뭐냐면, 자, 이 고통이 있으니까 또 다른 성장과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현실이 오고 있구나 라고 진심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그런데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되어야 돼요. 진관님 써주셨네요. 마음 공부 초보이신데 실시간 방송에 처음 들어 하신 말씀은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지만 회식이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과음을 하게 돼서 술이 깨고 나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필름 끊길 때도 있고요. 더 이상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의지 부족일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의지 부족, 이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일종의 중독들 있잖아요. 중독.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 자꾸 또 과음하게 되고, 이것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마음을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요. 이 상황 자체를 갖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러니까 얘를 진저리 치면서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 반복되게 돼요. 부정성에 계속 물을 주고 있어가지고.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자꾸 이렇게 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관념이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이 관념이들이 해결이 안 되면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그럴 의욕도 안 일어나고 동기가 상황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념을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계속 싫어하면서 밀어내는 이 마음은 일단 멈추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한 발짝 떨어지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 상황을 내가 진저리 처하는 이 상황, 내 술버릇, 이것을 갖다가 너무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 상황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셔야 돼요. 감정에 떡대지 마시고. 그래야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찬찬히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관념이들이 어떻게 어필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이 관념들이 재규정되어 갈수록 나의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부터 일단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감정에 떡대어 있는 상태, 지금 힘든 이 감정에 떡대어 있는 상태로부터 물러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부분을 적용시켜 보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계속 패턴이 지겹게 반복되고 있으면 있을수록 얘는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인정해주기. 일단 인정해주기. 억누르고 배쳐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포기가 안 되잖아요. 노력을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노력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폭력적인 어떤 그 다음에 좀 인위적인 어떤 그런 노력인가? 아니면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허영으로부터 나타나는 노력인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내가 변했다라는 어떤 변해 있는 어떤 미래를 갖다가 확실하게 굳은 신념으로 너무나 당연한 알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나타나는 노력인가? 그때 다르겠죠. 그 부분을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글씨가 이 채팅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글씨가 이게 참 겹치네요. 읽기가 조금 불편하게. 네, 증관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할 수 있어요. 풍이 왔구나. 소풍이 왔구나. 어서와요. 그냥 떡이 아니라 찰떡이 된다고? 찰떡이 되는구나. 탄산의 즐거움님, 오랜 허무주의로 살아서, 자,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 이거 자체가 뭐예요? 관념이에요. 이 관념을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도대체 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증관님.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조건화에서 벗어나는 법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콘텐츠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건화라는 것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맞는 패턴을 개개인이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경렬님이 웨이브 중딩 때까지 잘했다고. 좋습니다.